여러분 지금 이제 한 2장 정도 읽었는데 어떠세요?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잠이 안 올 때 주로 책을 많이 읽는데 몇 페이지 읽다 보면 그만한 수면제가 없죠. 여러분도 아주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책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이제 프롤로그 부분만 해도 여기 보면은 2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14페이지 부분을 읽고 있고 22페이지고 벌써 책 읽은 시간이 한 10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학문 분야를 망라해 전 세계적으로 긴밀하게 맞물린 문명, 전 세계인의 삶의 방식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상황에 의해 동인되는 기원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첫 번째, 우리가 학교에서 익히 배운 국왕과 국가 중심 역사보다 콜럼버스적 대전환이 생태 경제 사회에 가져온 경이로운 역할이 점점 더 비중 있게 부각되는 추세다. 두 번째, 콜럼버스 항해의 의의를 신대륙 발견을 넘어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보는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가 이 책의 주제이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냥 꼭 화면을 안 보시고 그냥 소리만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화면을 볼 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상당 부분 최신 과학기술 덕에 가능해졌다. 첨단 과학 장비들은 천연고무 주성분인 락테스를 불법적으로 대량 채취한 결과 파괴된 환경을 한 장의 위성사진으로 보여준다. 유전학자들은 DNA 분석을 통해 감자 잎 마른병의 파괴적인 확산 경로를 추적한다. 생체학자들은 수학적 시뮬레이션 기법을 동원해 유럽의 말라리아 확산을 모의 실험한다. 이런 예는 숱하게 많다. 달라진 정치적 상황도 도움이 되었다. 일례로 나의 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가 중국의 정치 변화이다. 크로스비가 생태 제국주의를 연구했던 1980년대 초반에 비해 중국에서의 연구는 엄청 수월해졌다. 오늘날 중국 당국의 감시는 최소화되었다. 내가 중국에 체류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복잡한 교통 체증이었다. 중국의 학자들과 도서관은 보유한 자료를 기꺼이 내주었다. 원본 스캔도 가능하고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USB에 자료를 저장할 수도 있다. 이들 새로운 역사 연구에서 바라보는 콜럼버스 이후를 한 줄로 표현하면 두 개, 아프리카를 유라시아와 따로 본다면 세 개의 대륙으로 나뉘었던 구세계가 충돌한 결과 탄생한 한 개의 신세계이다. 번영하는 아시아, 무역권에 편성하고 싶었던 유럽의 욕망으로 태동된 16세기 교육과 경제 시스템은 19세기로 접어들 무렵에는 전 세계를 하나의 생태 시스템으로 바꿔 놓았다. 이는 생태계 전체 역사에서는 눈 깜짝할 순간이다. 이렇게 탄생한 생태 시스템은 결정적인 시역이었던 수백 년 동안 유럽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를 발판으로 오늘날 전 세계는 단일화된 경제 시스템 지형을 형성하였다.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다져진 경제 시스템을 하나로 엉켜서 우리 일상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전염병으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월, 2월, 3월 지금 미국 뉴욕에서는 그 전염병이 피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글로벌 주식이 한 20-30% 폭락을 했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ELS 그 다음에 이제 뭐 ELS 주가연계증권 그리고 개별 주식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책 속의 한 줄, 전 세계는 단일화된 경제 시스템 지형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회의를 반대하는 폭력 시위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에 촉발시킨 이래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자들이 앞다퉈 관련 책과 논문, 신문기사, 블로그, TV 다큐멘터리 등으로 대중을 집중 포화하고 있다. 누군가는 세계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또 누군가는 열렬히 옹호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다. 이렇듯 세계화에 대한 견해는 처음부터 극과 극이었다. 경제학자와 기업가들로 구성된 한 축에서는 자유무역이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규제 없는 교육은
양측 모두를 이롭게 한다. 다무역, 다이득. 이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그런가 하면 어느 한쪽 사람들이 애써 일군 결실을 다른 한쪽이 날로 벗겨먹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환경운동가, 문화, 국수주의자, 노동계, 그리고 반기업 사회운동가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이들은 통제되지 않은 교육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아가 파괴적으로 기존 정치와 사회 환경 체계를 송두리째 뒤엎는다고 공격한다. 이들의 구호는 교육은 최소한 거대 다국적 기업의 탐욕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라 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런 상반되는 두 견해 사이에 끼인 채 상반되는 차트와 그래프와 통계 자료를 구비한 격렬한 지적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WTO 회의장 울타리 밖에서는 최루탄과 벽돌이 날아다니고 시위대가 협정 저지를 위해 전투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처음에 나는 이렇듯 난무하는 찬성과 반대 슬로건, 팩토와 팩토이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들, 요즘 뭐 가짜뉴스 이렇게 많이 논쟁이 있죠. 것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양측 모두의 목소리가 이해됐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그 태동기부터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과 함께 그 이익을 무산시킬 위협이 상존하는 생태적, 사회적 혼란을 수반했다. 우리 시대가 과거와 다르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과거에는 인터넷도 비행기도 유전자 변형 작물도 전선화된 국제 주식 거래도 없었다. 하지만 세계 시장 탄생에 대한 글을 읽다 보면 어떤 것은 묻히고 어떤 것은 매우 요란스럽지만 지금의 뉴스와 분쟁거리들이 과거의 데자뷰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든다. 400년 전 사회가 맞닥뜨린 첨예한 이슈들이 오늘날 우리의 그것과 판박이처럼 닮아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학자들이 월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경제와 생태계의 기원에 대해 쓴 글이다. 저자가 이제 이 책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네요. 다만 주도 면밀하고 따분한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 인류사의 어떤 부분은 아예 통째로 건너뛰었고 어떤 부분은 중대한 문제임에도 슬쩍 지나쳤다. 변명을 하자면 한 권의 책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한 주제였으므로 이 또한 변명일 테지만 모든 걸 완벽하게 다룰 경우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읽기 힘든 책이 될 게 뻔했다. 더불어 나는 학자들처럼 새로운 그림, 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빠짐없이 다루지도 않았다. 대신 기념비가 될 주요 사건만을 꼼꼼하게 연구하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서 1493에서는 내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역과 사건에 집중했다. 여기에 기자로서의 내 직업병이 더해져 특별히 흥미로운 분야 그리고 자료가 충실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파고들었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콜럼버스적 대전환을 구성하는 요소의 절반을 다룬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교육으로 얽혔던 대서양 연안 지역과 태평양의 면한 지역이다. 대서양 부분은 향후 영속적으로 뿌리내리게 될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 첫 시작점이 살아있는 거대한 실험장이었던 제임스타운에서 시작한다. 이곳의 이야기는 애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벤처 기업이 시작되었으나 생태학적 힘에 의해 도시의 운명은 사뭇 달라진다. 가장 주목할 사건은 담배 도입이었다. 자, 여러분 지금 한 25분째 되고 있는데 어떠세요? 아마 40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프롤로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의 막간의 시간에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 끝까지 힘을 내셔서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과 함께 이 방대한 책에 거진 지금 800페이지 분량인데 이 책의 프롤로그 부분이 지금 마저 한번 용기 내서 끝까지 한번 함께 해봤으면 합니다. 가장 여기 이제 아마존, 우리가 관심 가지는 우량 종목 중에 하나가 아마존인데 여기 아마존 하류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존 하류에서 처음 태어났으며 자극적으로 중독성 있는 다소 퇴폐적인 이 외계 종자는 곧바로 최초의 글로벌 교육 핫 아이템이 되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열망하던 실화 도자기는 아메리카에 들어와 다음 타자들로 등판한다. 이 장은 3장을 위한 포석으로 3장에서는 볼티모어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르는 대서양 연안의 사회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외래 유입종을 다룬다. 바로 말라리아와 황열병을 일으키는 초미세 생명체, 미생물들로 버지니아 지역 노예제도 및 기아나 착취에 따르는 많은 문제에 얽혀있기도 하다. 이 미생물의 영향력을
검토한 후 미국 탄생의 말라리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논하는 것으로 1부를 끝맺는다. 이제 1부에 대한 소개를 저자가 직접 했습니다. 2부에서는 태평양으로 시선을 옮긴다. 이곳은 명실상부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동이 튼 땅이다. 이곳을 가로질러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막대한 양의 은이 선박을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바로 이 같은 은 교역망의 3개 거점 도시 역사로 2부는 시작된다. 볼리비아의 포토시, 필리핀인 마닐라, 그리고 중국 남부 항구도시 워강, 쿵하이의 옛 지명, 지금은 한물간 이 도시들은 당대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던 경제교역에서 중핵적 연결고리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제교역로들 덕분에 고구마와 옥수수가 중국으로 유입되고 이는 중국의 생태 시스템에 예기치 않은 현상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 생태학적 결과는 전형적인 인과관계의 사슬을 타고 이후 중국의 경제, 정치, 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결국 고구마와 옥수수는 자신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중국 마지막 왕조의 탄생 및 그 운명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다소 미약했을지언정 중국 왕조를 계승한 중국 공산당 정권에서도 고구마와 옥수수는 모종의 마커 역할을 담당했다. 3부에서 두 개의 근대 혁명에 콜럼버스적 대전환이 끼친 역할을 이야기한다. 바로 콜럼버스적 대전환으로 야기된 17세기 후반 유럽의 농업혁명 및 19세기 초중반 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다. 이 대목에서는 두 개의 유입종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농업혁명에 절대적 영향을 준 감자, 안데스 산맥에서 유럽으로 가져간와 산업혁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무나무, 브라질에서 밀반출되어 남부 그리고 남동부 아시아에 이식되었다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개의 혁명을 발판 삼아 근대 서양이 급부상하고 세계 지배가 가능해지면서 서양의 운명은 서양의 운명은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됐다. 이 두 혁명이야말로 콜럼버스적 대전환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 4부에서는 1부에서 다룬 것 중 하나를 끄집어낸다. 모든 콜럼버스적 대전환 중 인간의 관점에서 가장 중대한 대전이라고 할 노예무역이다. 1700년경까지만 해도 대서양을 건넌 사람 중 90% 이상은 아프리카에서 포획당한 아프리카인 노예였다. 책에서 다루겠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도 노예무역에 비중 있는 한 조각이었다. 이전에 없었던 인간 개체군의 대대적인 자리 이동 결과 이후 아메리카 대륙의 300년 역사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단순히 인구학적 측면에서만 보면 이 시기 아메리카 대륙 지형 형성에 지배적이었던 것은 아프리칸, 인디언 그리고 아프리칸 인디언이었다. 이들의 상호작용이야말로 인류의 족적에서 매우 큰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럽인들에 의해 가려져 있다가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제 한 3페이지 남았습니다. 막간에 잠깐 광고를 하면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커피를 한 15년 정도 한 박찬성 그 대표를 우리 스튜디오 삼밀경제독립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 커피의 A부터 Z까지를 쫙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커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술 얘기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잘 이해하면 그런 이제 문화적 그 일상의 라이프에 굉장히 향기로운 생활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술을 좀 잘 이해하면 그런 이제 예술 작품 속에 그 녹아 있는 그런 역사, 그런 어떤 그 문화적 소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 남았습니다.